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수 허영식입니다. 이 한양대학교 2023년도 신입한 저녁에 그 자연계 모의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저기 모의논술을 좀 응시를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아, 여기 문제를 보면 크게 문제가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두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각 문제 1에 보면 이제 세부 문제로 세 문제씩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의 문제도 이렇게 세 문제씩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 2를 보시면요.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시문을 보면 평면 위의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의 비가 뭐 2대 1대 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길이가 주어진 건 아니고 길이의 비가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AB가 2, BC가 1. 이런 비율로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안에서 이 세부 문제 1, 2, 3을 해결을 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 1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각 세부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예, 1번을 보면 이제 벡터 AB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벡터 BC의 2분의 3을 곱한 그 벡터의 크기가 2인 경우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길이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 정의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석을 해보면요. 이 벡터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벡터든 간에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하면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나오죠. 그럼 그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2니까 이렇게 이 벡터를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해보죠. 그러면은 크기가 이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를 왼쪽에서 이 내적에 대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내적한 게 되겠죠. 맨 처음에. 그럼 이거는 벡터 AB 크기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적을 하면 4분의 9 곱하기 벡터 BC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거죠. 그거는 이제 벡터 AB와 벡터 BC의 내적에 해당하는 항이 되겠는데, 이제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을 적용을 하면 3 곱하기 BC 벡터 내적 A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것은 벡터 AB하고 벡터 BA는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 마이너스 2를 곱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적용하면 이제 요 부분은 마이너스 벡터 BC 내적 벡터 BA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벡터 사이의 각도에 해당하는 것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어진 삼각형에서는 벡터의 비가 2대 2대 1이니까 여기 이 벡터 BC가 이렇게 있고 벡터 B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는 코사인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B는 뭐 2분의 1 해서 4분의 1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 AB의 크기를 4D라고 합시다. 뭐라고 둬도 상관없는데 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4 곱하기 D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벡터 BC의 크기는 그 절반인 2 곱하기 D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것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B 제곱은 벡터 AB 크기의 제곱은 16D 제곱이 되겠고요. 벡터 BC 크기의 제곱은 4D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2D가 들어가고 요 부분에 4D가 들어가고 요 부분에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D에 대한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9D의 제곱은 4라는 등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D제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의 크기는 벡터 AB의 크기하고 같겠고요. 벡터 AB의 크기는 4D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요거에 루트 씌운 것이 루트 1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19분의 8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벡터의 내적 또는 벡터의 크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간단히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를 공부할 때는 항상 그거와 연관된 도형, 특히 어떤 선분의 크기, 또 선분 사이의 각도 이런 것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이 1번 문제의 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예,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등식을 만족하는 평면 위의 두 점 P와 Q에 대하여 선분 AQ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선분 BC의 길이 분의 선분 AQ의 길이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어진 등식이 요것이죠. 예. 요것을 보면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게 공통적으로 보면 요 첫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은 점 PA가 있을 때 그리고 점 B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점 B와 점 P 또 점 B와 점 A 사이의 거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시 점 P와 점 A가 있는데 이때 C와의 거리의 차이에 관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점 Q로부터 점 PA까지의 거리의 차이에 관한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점 BCQ로부터 점 PA까지의 거리의 차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지금 BC는 삼각형 BC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다 같은 거죠. 거리의 차가. 그러면은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것이 점 PA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구나. BCQ가 그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요 값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점 B로부터 점 PA까지의 거리를 보면 PB에서 AB를 뺀 것이 길이를 뺀 것이 거리를 뺀 것이 0보다 크니까 점 B는 점 A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CQ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CQ는 점 P에 더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어떤 도형의 위치가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도형의 크기 또 점들 간의 길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쌍곡선을 그러니까 점 PCQ가 놓여져 있는 쌍곡선을 우리가 다루기 편한 상태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줄게요.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점 A의 좌표는 C, 0으로 해놓고 요 쌍곡선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이렇게 두어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두면은 이제 요 평면상에서 점 P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쌍곡선의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좌표가 마이너스 A, 0, 그 다음에 A, 0인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CQ는 왼쪽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 B는 오른쪽에 있는 곡선 위에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AQ가 최소가 될 때라는 상황이 더 주어지니까, 그러면은 Q가 왼쪽 곡선 위에 있는데, A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결국 이 Q가 요 꼭지점에 해당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Q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Q는 마이너스 A, 0이라는 좌표를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점 PA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2A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BC의 길이는 우리가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BC의 길이는 4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죄시문에다가 요 상황을 적용을 해보면 죄시문이 이거였죠. 그래서 거리의 비가 2대 2대 1이었다는 거죠. 그럼 BC가 4A니까 AB와 AC의 길이는 8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등식을 만족하도록 이것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PB의 거리는 10A, PC 사이의 거리는 6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PB의 거리는 PC의 거리 더하기 BC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우리가 세 점 PBC가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요 식을 더 들여다보면 C는 점 P와 B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 원하는 값들을 얻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가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PA의 거리는 이제 2A 곱하기 루트 31,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C의 길이는 그래서 요 점 C가 아니죠. 요거는 여기 요 좌표 C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요 좌표값 C는 A 곱하기 루트 3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의 B를 구해보면 BC는 4A고요. 그 다음에 AQ죠. 여기서 AQ는 A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값을 A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A를 지우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4분의 1 더하기 루트 3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좀 답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요거는 요 식을 쌍곡선에 관한
쌍곡선에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낸 것이고요. 아마 그 모의논술 채점을 할 때 보면 요걸 그냥 수식으로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풀이 과정에서 요 AQ가 최소가 될 때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그 Q라는 것이 P와 A를 연결하는 선분 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학생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깎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중간에 적당히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를 뭐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라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논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삼각형 ABC의 각 A의 크기를 세타라고 나타내자. 그랬을 때 함수 fx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에 대해서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요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요 부분을 먼저, 요 항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부분적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x 곱하기 f의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미분하면 f 코사인 x 빼기 x 사인 x f 프라임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부분적분이라는 거는 요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의 정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적분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 곱하기에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풀어서 써보면 금방 혼란 없이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오죠. x를 2분의 파이 빼기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t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x가 2분의 파이면 t는 0이어야 되겠고요. x가 2파이 빼기 세타면은 x는 뭐 t는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로 바꿨을 때 적분을 적분 구간은 세타부터 0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부분에 이제 x를 2분의 파이 빼기 t로 치환을 해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는 서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dt 이렇게 적분 변수를 설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요거를 세타부터 0까지 적분이 아니고 0부터 세타까지의 적분으로 바꿔주면서 요 마이너스 1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t는 가만 생각해 보면 코사인 t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적분이.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위의 항에서 아래 항을 빼는 거죠. 빼면은 이제 이 부분이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x 곱하기 f 코사인 x에다가 0과 세타 값을 넣어서 빼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0 넣어주면은 이 부분이 0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f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세타 값만 알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세타는 요 각 A의 크기라고 했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은 2 곱하기 2 분의 2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7이 돼요. 그래서 세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함수 f에다가 여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니까 f에다가 8분의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f에다가 8분의 7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세타분의 1만 남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 문제는 가만 보면 이제 단순히 한 가지만 묻고 있지는 않죠. 3번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풀이를 보면 각각의 과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어려운 계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는데 일단 부분적분,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치환을 했을 때, 그렇죠? 적분해서 치환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에 관련된 도형에서 주어진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한 3가지 요소가 활용이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2번을 보면 그냥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놓고 이제 부분 문제 1, 2, 3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2번은 제시문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뭐 올해 모의 논술뿐만 아니고 작년이나 뭐 재작년 것들을 보면 제시문이 있는 것들도 있고 제시문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시문이 없다고 너무 당혹해하지 말고요. 이제 그냥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하는 의도로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일단 제시문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각자 문제를 그냥 들여다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부분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 문제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n은 n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죠. k가 1부터 2n까지일 때 2n 더하기 2k 빼기 1 분의 2n. 요것들을 다 더한 것에 값을 xn이라고 한 거죠. 수열 같이 주어졌네요. 이럴 때 이 x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이제 이렇게 보죠. 자, 여기 xn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요 부분을요. 분자분모를 2n으로 나눠 볼게요. 분자분모를 2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k 값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분의 1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어떤 정적분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함수 fx를 1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두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죠. f에다가 2n분의 2k 빼기 1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n분의 1은 요 서메이션, 이 더하기 시그마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쓸게요. 2n분의 2로 쓸게요.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정적분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2n 등분한 거예요. 2n개로 쪼갠 거예요. 똑같이 쪼개 놓고 그럼 이제 각 구간의 끝점들 보면 0, 2n분의 2, 2n분의 2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n분의 2 곱하기 n 빼기 1 최종적으로 뭐 2n분의
여기가 요 끝점은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 끝점은 그냥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끊어놓은 상태에서 요 값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쪼개어진 각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K가 1일 때는 그 첫 번째 구간 안에 있는 점이고 K가 2일 때는 두 번째 구간 안에 있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K가 2n이 되면 요거는 마지막 구간 안에 들어있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구간이 있을 때 그것을 균등하게 쪼개죠. 쪼개고 그 쪼개어진 부분 구간 안에 한 점을 선택해서 그 점에 대한 함수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더하되 그 함수값에다가 쪼개어진 구간의 크기를 곱한 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구간에서 점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함수값을 구하고 거기다가 쪼개어진 구간의 크기를 곱한 것.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무한히 잘게 쪼갠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은 이제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2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주어진 구간을 2n개로 쪼갰을 때의 정적분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0부터 2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한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fx라는 거는 연속 함수이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구간에서 이 함수 fx는 정적분이 잘 정의가 돼요.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fx가 1 더하기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1의 부정적분은 로그 1 더하기 x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2와 0에 대한 값의 차이를 구하면 로그 3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개념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무슨 계산이 어렵거나 하진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함수 fx가 있고요. x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함수 fx가 다음에 세 조건 1번, 2번, 3번 요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요 정적분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구하려면은 요 정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극한값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그냥 부정적분이니까 ft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수 f가 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함수 f에 대해서 주어진 거는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했을 때 어떤 점에 대한 극한값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두 번 미분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이 등장하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t 곱하기 f'(t) 요것을 미분했을 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F't 더하기 t 곱하기 F 두 번 미분한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이 등장하고 두 번 미분한 것도 등장하는 거니까 이 식을 우리가 활용해 봄직하지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부분적 분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F'에 대한 부분적 분은 정적 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분적 분이 헷갈리는 학생들은 곱하기의 미분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x부터 루트 3x니까 자, 요렇게 되겠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써지겠죠. 적분 구간이.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f를 두 번 미분한 것이 x분의 sin x니까 f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뭐 x 여기서는 t죠. t를 곱한 것은 sin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sin t의 정적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루트 3x와 x를 집어넣어서 빼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인은 뭐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나오는 거니까 이거랑 상쇄돼서 코사인의 루트 3x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 때 x가 루트 3분의 파이로 갈 때 x가 루트 3분의 파이로 가면 요것은 파이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루트 3분의 파이로 가니까 요 부분은 파이로 가겠죠. 그러면 파이로의 F'의 극한값은 1이죠. 그 다음에 또 요것은 루트 3분의 파이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파이에 대한 F'의 극한값은 루트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 속의 것이 파이로 가까이 가니까 최종적인 값은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파이로 갈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딱 써놨죠. 힌트로 준 거예요. 이 계산에 활용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0.24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덧셈 뺄셈을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파이 빼기 요거 하면은 3분의 2파이죠. 요거 해서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하면 마이너스 0.76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지금 보면 부분적분을 활용하고 있죠. 이번 모의 논술은 유독 이 부분적분 활용하는 것을 많이 내셨네요, 교수님들이. 예.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 그림을 잘 그려주셨네요. 반원이 이렇게 있지요. 반지름이 1이고요. 그러면 반원의 호위에 이제 점들이 있죠. 그렇죠? P1, P2 이렇게 해서 PN, N개 점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호의 길이들이 다 이 현의 길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P1의 길이나 P1, P2의 길이나 P2, P3의 길이나 점점점에서 마지막으로 뭐 여기 P3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 PN과 B의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이 현의 길이는 그러면은 그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하죠.
즉 현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거는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오는 요 삼각형상의 O를 중심으로 한 각의 크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반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 각 AOP1, 그 다음에 각 P1O2, P1O, P2 점점점에서 마지막으로 각 PNO, B 요 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80도 즉 파이를 이게 각이 몇 개 나오나요? n 더하기 1개 나오죠. 똑같이 나눠 갖는 거니까 요 각각의 각의 크기는 n 더하기 1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삼각형 APK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K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PKB, 요 삼각형의 넓이를 SK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 넓이들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n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요 분수값의 극한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해결을 하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크기,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게 이 삼각형이 요 반원의 원의 지름을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점은 요 원의 호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를 바로 뭐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렇게 잘라보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또는 뭐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를 구해서 곱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풀이에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걸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AOPK의 길이, 각의 크기는 n분의 1분의 k 곱하기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PKB는 2분의 파이다. 이 상황을 이제 여기다 적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역시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각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의 코사인의 n 더하기 1분의 k 파이 값을 곱한 것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2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n 더하기 1분의 k 파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 요 변 PKB 이 길이도 뭐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하죠. 그럴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요 길이 2의 제곱에서 APK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지금 구한 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4에서 요것을 뺀 게 되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코사인 n 더하기 1분의 k 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k의 크기의 제곱은 2분의 1 apk 곱하기 pkb의 제곱. 근데 여기 이제 제곱값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apk의 제곱, pkb의 제곱을 곱하면요, 이렇게 곱하죠. 곱하면은 4 빼기 4의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냥 4 곱하기 사인 값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2분의 1을 제곱을 하면 요 4가 상쇄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k의 제곱은 사인의 n 더하기 1분의 k 파이 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원래 여기 위에 분모 부분에 있는 항은 n개인데 실제 여기 더하기 했던 항은 n 더하기 1까지 하나 더 들어갔죠, 슬쩍.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k가 n 더하기 1이면 이 부분이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파이가 되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인 것을 슬쩍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쓱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또 정적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k가 아직은 정적분이 아니죠. 이걸 모양을 맞춰주면 파이를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0부터 파이까지의 구간을 n 플러스 1등분 한 거예요. 그렇죠? n 플러스 1등분 하고 각각의 구간에 뭐 끝점이 되겠죠. 끝점에 사인 값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 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n 더하기 1도 무한대로 가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파이분의 1을 억지로 끼워 넣었으니까 밖으로 빼면 사실은 요 부분이 정적분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의 정적분 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사인 제곱의 부정적분 구하는 거는 아시죠? 예. 요것의 부정적분은 2분의 x 빼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부터 파이까지 값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본 건데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를 다시 좀 보면 벡터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 등식으로부터 쌍곡선을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죠. 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꼭 쌍곡선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 식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은 수식으로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하면 또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만 요 AQ가 최소가 될 때를 우리가 이제 쌍곡선을 떠올려서 쉽게 저 조건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수식으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Q가 최소가 될 때 Q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도 가만 보면 부분적분을 활용하는 문제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제 역시도 두 번째 셋에 있는 문제 역시도 정적분의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부분적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거 역시도 사실은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이런
그림이나 기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하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특히 미적분 안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꼭 모의 논술의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제 논술고사 볼 때 뭐 같은 패턴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문제는 이제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취지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어떤 식으로 좀 논술 준비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면, 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뭐 질문들을 많이 받긴 하는데, 특별히 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 뭐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때그때 다양하게 문제를 생각을 해서 내기 때문에 뭐 어떤 수능같이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능같이 엄청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답안지를 채점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예. 아예 문제만 잘 풀면 됐지 글씨를 뭐 어떻게 쓰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건 이제 채점자들이,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채점자들이 읽어보면서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가 없으면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적은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채점자가 이게 뭔가 하고 골똘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답안지가 있으면은 아마 어느 쪽이 더 점수가 좋을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히 뭐 새로운 문제를 푼다거나 뭐 어디 가서 뭐 신기한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뭐 여러분들 입학처에 공개된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답안지를 깨끗하게,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논리를 명료하게 잘 적는 연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2023학년도 모의논술 자연계열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수능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